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수행평가와 관련된 그 아이템들과 자료를 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카학 계열과 생명원 계열로 해서 5가지 정도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신문기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원래는 제가 그 현충일 날 좀 세트 특강 이제 문자 받으시죠, 두각에서. 그래서 뭐 지난 설날 설날, 뭐 3.1절, 뭐 석가탄신일, 네, 어린이날 쭉 해와서 원래는 이제 현충일에 조금 약학 계열 특각을 따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무산이 돼서 일단 본이 준비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유료 특강을 무료로 들으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주제로 이제 문자가 나갔었는데 우선 뭐 제가 다른 설명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어디에 쓰느냐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건 좋은데 뭐 그냥 약간 호기심 내지는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데 좀 의미가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잠시만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그 공유를 바꾸는 것보다는 화면 공유 바꾸기보다는 우선 잠시만요. 교신 분들이 좀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가요. 음,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의 핵심이잖아요. 거의 전부잖아요. 음. 이 생활기록부는 뭐 여러 공식적으로 저희가 부르는 게 있지만 저희 입시적으로 업계에서 부를 때는 숫자 플러스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과, 비교과, 뭐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떠나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숫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내신이죠. 내신이고 이거는 뭐 학생이 이제 열심히 해서 따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저같이 이제 주로 면접, 뭐, 컨설팅, 자기소개서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도와줄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로 나오는 부분, 글자로 이제 작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창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이라고 불리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특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생기부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글자로 적히는 부분도 숫자만큼 혹은 숫자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뭐 입시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이 숫자가 내신이 글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체로. 물론 뭐 연대처럼 숫자가 100% 들어가는 그런 교과 전형도 있고 뭐 고려대학교처럼 80%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도 있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이 60% 이상 반영되면 우리가 교과 전형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로 적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그 세부적인 부분 가기 전에는 소위 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이 숫자와 활동이 둘 다 중요한 전형입니다. 예, 숫자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로 적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율, 동아리, 공사, 진로가 되는 거고요. 세특이라는 건 각 과목별 세특이 되겠죠. 그다음에 행특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엔 인성이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담임선생님이 평가해 주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계속 세트 특강이라든지 뭐 이달의 수행이라는 이런 식의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글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 같은 데서도 무슨 뭐 진로와 관련된 활동, 주로 이제 보고서 아닌 발표죠. 이런 거를 내라고 할 거고요, 학교에서. 동아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 뭐 실험도 할 거고, 일종의 약간 소논문 비슷한 것도 쓸 수도 있고, 이거 요즘 표현이 보고서나 발표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란에서 당연히 진로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들어갈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인데요. 세특은 이제 결국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수행 평가라는 것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글쓰기일 수도 있고요.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발표일 수도 있고요. 뭐 학교에 따른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글쓰기나 보고서, 혹은 발표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아이템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가 이 주제가 정해져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학년들이 1학년 1학기의 과목들이 뭐 다른 2학년부터는 선택과부터 달라지니까 뭐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그리고 뭐 한국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외국어 정도 있거나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1학년 1학기에. 그럼 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수학은 수행평가 주제가 고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말고 뭐 국어나 뭐 통사나 통과는 보고서와 발표인데 주제가 재량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주제 가지고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거죠. 항상 모든 거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세특을 다 뭐 예를 들면 약대하거나 약하거나 칠 필요 없다. 그 말씀 맞죠? 근데 다 약하고는 사실은 맞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제를 고를 수 없는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단은 세특들, 수행평가들, 그리고 창체 쪽에서 뭔가 이쪽은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각에서 진행하는 세특 특강이나 그리고 매달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이달의 수행평가는 그런 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일단 주제로 갖고 온 거는 마약입니다. 마약이 요새 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벌써 두세 달 됐죠. 그 대치동 쪽에서 이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는 일당들이 잡혔죠. 얼마 전에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도 이제 뭐 안전하지 않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과 관련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이제 약간 뭐 전통적인 마약과 신종 마약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좀 채팅창을 쓰면 그냥 여기서 뭐 문과든 이과든 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그죠, 그지 마약 합법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게 그냥 물어보면 마약은 당연히 불법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해외를 봐도 약간 그 중독성 정도에 따라서 마약이 허용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마약 합법화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우리의 이제 어떤 현실성을 물어보면 당연히 다 반대를 하죠. 보통.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찬반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영어로 디베이트하는 곳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 성인들로 다니는 영어회화 시간 같은 데 가면 꽤 많이 나온 단골 이제 전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이게 중에 그 정치적 보수 진보를 가르는 또 약간 포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데 그러면 마약 합법화라는 게 있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꼭 찬성할 수 있느냐? 찬성의 논리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 자유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이게 일단은 찬성식에서 가장 첫 번째 논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약간 그 로직 구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이게 일단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큰 근대 사회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국가, 뭐 공공복리, 그다음에 사회 질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찬성 논거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보통 반대 얘기를 할 때 그런 뭐 마약을 먹고 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마약을 뭔가 복용한다는 것과 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범죄를 이제 실행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하는 거지 마약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뭐가 비슷하게 나오냐면 그러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술을 금지하진 않잖아요. 술을 먹으면 당연히 취하면 범죄 저질 가능성이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세 번째는
이쪽은 나와서 소위 이제 마약을 또 다른 걸로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독성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중독성은 만약에 중독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술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중독, 담배, 뭐 그 밖에 또 뭐 여러 가지 더 이거보다 중독성이 심한 약물이나 뭐 다른 행동들도 훨씬 많이 있죠. 무슨 스마트폰 중독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찬성층 논거들도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마약의 대상상 이렇게 그냥 왈가왈부 하는 건데 반대쪽 논거를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찬성 측에서 이제 이런 논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적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자료는 이제 감기약에 이제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불법적이 약간 그 부정한 의도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감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어쨌든 점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서 약사법과 관세법이 충돌되는 얘기 나오죠. 음. 근데 어쨌든 그 약 속에 마약 성분이 섞여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다음 기사에 있을 것 같은데 요거죠. 이제 가장 좀 근본적으로 약학을 하겠다, 혹은 이제 생명을 하겠다, 이제 어쨌든 약학 중심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같은 물질이 약으로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에 나온 것처럼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다. 이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속담 같지만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왜 똑같은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약이 되고 어떨 때는 독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약과 독의 차이란 좀 약하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앞에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뭐 책을 좀 참고를 하실 때는 이런 책들을 이제 갖고 가실 것 같은데, 마약의 사회사라든가 뭐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의 어떤 마약의 얘기도 하지만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왜 그럼 우리가 이제 마약을 결국 사회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런 논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사회사과 연결시켜서 사회와 연결시켜서 하실 때는 보건정책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한번 마약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수행평가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템들 살펴봤고요. 이게 좀 공유가 되고 있죠. 네, 되고 있네요.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이 또 있나요? 네, 이런 아이템들 가는 거, 좀 책도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뒤에도 좀 다른 책도 나올 겁니다. 일단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오래된 얘기지만 또 약간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수행평가 주제를 정하실 때는 이제 생기부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생뚱맞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 진도 중에서 연관된 아이템을 뽑아내시거나 아니면 어 약간 시사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이 뭐 애들이 피해를 봤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출발하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요. 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모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의학계가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좀 제일 큰 이슈는 간호법일 것 같은데, 간호사들 뭐 파업하고 지난주에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이 약사들하고 의사들도 꽤 그 쟁점이 있죠. 맞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잠깐 기사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재택 치료제가 급증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는 성분명 처방의 효용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성분명 처방이란 뭘까? 그래서 문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보면,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 전에 의약품의 성분명을 적어 발행하는 제도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처방 전에 성분명만 기재되면 약국에서는 상표에 한정 없이 부와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약품을 제공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기사 하나 나오긴 할 텐데, 먼저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하고 열나오면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고 아니면 뭐 또 이 코로나19가 아주 치명적인 지금 열 때문에 고생들을 하니까 타이레놀이 막 품귀 현상이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성분명으로 보면은 아세트 아미노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으로 만든 뭐 해열 진통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약간 타이레놀이 약간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사가 그럼 뭐 의사가 타이레놀 처방할 일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타이레놀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는 반드시 타이레놀을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처방을 하면 이 아세트 아미노펜을 만든 다른 약품으로 약국에서 다른 상품으로 약국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 좀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뭐 이제 표면적으로 있는 거 말고, 이제 약간 저 배경에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제약회사들이 의사들한테 우리 제품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이제 주로 약간 홍보나 뭐 이쪽에 로비를 해왔다면,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권력이 어느 제품을 선택하는 선택권 약사들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여기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의료적으로만 들어온다면 좀 보시면 보죠. 자, 약국가는 뭐 약사들이겠죠. 오랫동안 성분명 처방의 이점을 피력해왔다. 약국에서 상표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면 폐기되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제품 제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 제약사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비죠.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재택 치료제 급증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약국이 업무 과부하를 피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뭐 병원 갔다가 이제 뭐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거 뭐 대체 조제해 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 그게 이제 없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이제는 앞으로 아예 완전히 이제 그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넘어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의사협회 얘기는 좀 다르겠죠. 의사협회 얘기에서는 네, 약국과의 견해와 달리 여기 제일 아래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에 부정적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에 근거해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다른 제품을 변경해 조제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낙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다의 판단과 권한에 치밀은 지도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우리 뒤에 복제의약품 볼 겁니다.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줄여질 것 지적을 내서 맞다. 이제 제너릭이라고 해서 카피하기 쉽게 카피하기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싸다는 이유로 환자들은 같은 효과에 싼 걸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체 주제 얘기도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체 주제율이 0.24%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저도 뭐 거의 부모님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는데 대체 주제를 했던 기억은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이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이 하나의 좀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그 발표나 보고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정리해서 가는 그런 브리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약대에 갈 거니 약사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가면 자 요건 봤고요. 자 잠깐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원래 있던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예, 이제 더 커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 같은 성분 다른 약 조제가 필요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 떨어진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이제 떨어지니까 뭐 아세트 아미노센 그걸로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브로펜 계열의 또 해열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 권고나 재정 부담 17억이 전력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의사들은 성분명 같아도 효능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해묵은 갈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자 서울시 약사회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한다는 걸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권영희 서울시 약사회 모욕죄로 고소했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정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여기 이제 두 개 엮여 있죠.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이제 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분면 처방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진료하게 되면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보호자가 뭐 약을 처방을 받아가야 하지만 이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꼭 그 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성분면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약국 쪽에서 좀 더 좋아할 만한 얘기긴 하겠죠. 왜냐면 그 약이 딱 없으면 못 파는데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으면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또 하나 이슈로 나오고 있는 뭐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게 좀 엮여 있긴 해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성분면 처방이랑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협도 그렇고 약사협회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센 그런 이제 그 직능 이익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세 번째 얘기로 가서 이제 제네릭 뭐 복제약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처방 코드 등록 완료, 유한량의 레닐라자 흥행 조짐. 근데 뭐 오늘 저희가 이 약품 자체를 다룰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약이 나왔을 때 종합병원 처방 코드에 등록이 됐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제 처방이 되고 투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그리고 이제 뭐 JW 중해제약이 JW죠. 아토피 신약 WHO 국제 공식 물질명을 받았다. 라고 좀 얘기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완전히 임상이 끝나고 이제 병원 실제로 이제 처방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성분명, 그러니까 그 약품명으로는 안 나오고 제품명으로 들어가 있다. 이제 신약과 관련 얘기죠, 기본적으로. 다음,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고, 어, 여기 좀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 나왔지 희귀질환 치료제 복제약 전쟁이다. 자, 그럼 복제약의 세계와 이제 어떻게 뭐 약품 특허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그 제약회사 특허권에 대한 것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좀 앞에 기사를 좀 보죠. 연간 투약 비용이 4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 솔리리스 성분명 에클루이지밥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 삼바가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 개발사도 가격을 낮춘 시장을 통해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건 뭐 여기 요 첫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특허, 그러니까 페이턴트가 이제 이 신약과 개발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 중에 사실은 하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신약 특허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 측과 좀 이제 줄여야 한다는 반대쪽 논거들이 있죠. 이제 보통은 반대쪽들을 많이 대중적으로는 편에 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소득층의 저소득 국가주로 저소득층이나 제3세계 의 어떤 그런 제3세계 환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가서 보통은 이제 반대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한성 쪽에서 뭐 당연히 얘기하는 게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그런 비용 위험성 같은 걸 감안하면 이렇게 뭐 좀 엄청나 보이지만 이게 결국 수백 건 중에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신약 개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결국 인류 얘기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큰 로직이 기본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특허가 만료되었을 때, 특허가 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런 높은 가격으로 약이 유통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 복제약의 세계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제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도 당연히 하나의 굉장히 그 컴페티션이 치열한 시장이 경쟁이지만
그런 장이지만 이제 요 제너릭 여기 특허가 풀렸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큰 경쟁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약을 이제 사례로 든 거고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항암 복제약. 그래서 이제 이거 셀트리온이 맞는 거죠. 미국 암 연구에서 아바스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성분명 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의 이름이고 성분명이 있고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임상은 1상, 2상, 3상이 있는데 뭐 3상까지 가면은 뭐 그러고도 안 되는 약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간 거죠. 아마 보통 얘기할 때 뭐 1상 가게도 힘들고 1상에서 2상 갈 때 뭐 다시 100분의 2상에 3상 할 때 100분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제약도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오리지널 약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센티면 3상 결과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복제약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복제약과 그 오리지널 약차의 그런 장단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보고서나 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냥 몇 개의 사례를 드는 게 좋겠죠.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복제학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걸 하나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복제학으로는 안 되고 넘어야 산다.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약 복제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오리지널 제품보다 더 나은 바이오 배럴을 통해 시장 우위를 노리는 전략도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잘해야 이제 같은 거잖아요. 오리지널 약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이제 오리지널을 넘어서는 복제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음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뭐 또 다른 케이스로 할 수 있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좀 키워보면 자 휴미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전 세계 모든 의약 분점 매출 1위는 미국 FDA의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다. 이 연간 25조 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도 중요하지만 이 복제약 시장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고혈압 치료제 듀카보 이거 저희 어머니도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벌어졌다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해당 특허는 2031년 8월 8일 예정된 예정인데 특허를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맞서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죠. 한 번은 이제 보령제약이었었는데 또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리지널 약에 관련된 얘기들, 제너릭 관련된 그런 분쟁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제너릭 복제약 시장이 아니고요. 이제 이건 좀 더 익숙할 거예요. 약간 신약 개발. 그래서 제약사들이 박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의 세계는 언제나 약대를 가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수행평가로 한두 개쯤은 보통 들어있죠. 하나씩 이제 어떤 약이냐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뭐 이제 약학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는 생명과학, 생명공학이 있고 뭐 의대와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같은 진로 쪽의 얘기로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보셨던 그 조카부에 대한 얘기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여기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좀 키워볼게요. 음. 자, 항암제 임상시험 자 이거는 지금 그 항암제 자체나 임상시험 얘기를 다룬 건 아니고요. 그 얘기들은 학생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항암제 임상시험 자체도 뭐예요? 서울이 아니면 기회가 희박하다. 즉 우리가 의료 불평등이나 의료의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다 집중이 된 심지어 못까지도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 자체도 서울에 좀 쏠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맡게 되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뭐 이제 지역이나 지방 친구들이 오면은 사실은 그 로컬 이슈를 꼭 좀 다뤄보자고 하거든요.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요새 워낙 그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엄청난 약을 만들어서 무슨 그 의사과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좀
생기부에 보여주는 것도 만일에 이제 뭐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렵고 깊게 들어가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로컬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경북 이슈라든가 제주 이슈 같은 건 그 학생들이 많이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임상에 임상에 참여하는 건 리스크가 있죠. 분명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도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이슈들은 지역 학생들이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 외의 좀 친구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 역시 제너릭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당뇨약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굉장히 익숙해졌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그 백신 나왔던데 거기서도 이제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급여 목록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거 조금 아까 제가 순서 안 맞아서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제 약을 이제 딴 사람이 사갈 수 있는 문제가 돼서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 두 이슈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원격 비대면 진료하고 이제 그 성공명 처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는 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약 배송 문제가 좀 터지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비슷하죠. 원래 그 동네 약국이 피해가 온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 집 근처 약국에 와서 처방전에 대한 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 배달하면 이제 배달이 가능한 명령버스로 집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역시 또 비대면 진료가 얽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죠. 비대면 진료만 다루지 말고 이것과 엮여 있는 이런 이제 결국 투약 약의 문제에 관련된 것도 다뤄볼 수 있습니다. 였었고요. 다시 가서 그리고 이제 요 기사는 제약사 중에 이제 어쨌든 매출이 어디냐 가지고 이제 뭐 다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 내용들 보시면 뭐 어떤 약이냐, 뭐 제너릭이냐, 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원래 하던 데까지 좀 가면 진도에서 따라가면요. 네. 자, 이번에는 뭐 많이들 보셨을 수 있고 학생들을 다뤄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여튼 수의학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 좀 뭐 문제 제기가 동물권 입장에서 좀 되어 왔고요.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 그 올해 그 이제 개 식용 폐지와 관련 좀 이슈가 있잖아요. 동물권 관련된 게. 그래서 혹시 마찬가지로 연관지어서 한번 가지고 좀 충분히 아이템을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물 실험을 사실 폐지할 수만은 또 없는데 시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유사장기 등 대체 기술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가노이드, 뭐 보통 저희가 뭐 유사장기, 인공장기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런 이제 유사장기 같은 것이 가지고 뭐 아직 뭐 이식하거나 그런 데까지는 조금 단계가 와 있지 않지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물 실험 대신에 이런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현재 기술 수준의 실험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런 걸 이제 어쨌든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동물 실험의 그 비윤리성 내지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이죠. 그 이제 어쨌든 불가피하게 되어서 인공장애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물 실험에 좀 걸 없애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19년 정도, 18년, 19년 정도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약간 조금 시니컬하게 제시문이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뭐 우리가 동물 보호 하고 있는 동물 실험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동물 실험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쥐잖아요. 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쥐보다 더 많이 쓰이는 약간의 그 뭐 곤충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흰쥐는 뭐 되게 귀여워하지만 사실 다른 쥐는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인간의 어떤 선호가 이제 아무래도 그럼 왜 굳이 꼭 쥐로 해야 되느냐 있을 때 뭐 다른 일을 되기도 하지만 요 인간의 어떤 호불호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다룬 그런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쪽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윤리와 관련해서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평가 주제를 잡을 때 뭔가 그런 약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알아보게 됐다라고 하셔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그냥 그래서 네. 실험에 도안할 수 있는 동물이 한해 488만 마리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의 최소화가 아닌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투구개에 대한 얘기 좀 나와 있죠. 또뭐 이것도 좀 이제 좀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역시 단순히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아니라 이렇게 좀 가지를 여러 방면으로 치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거는 수의학과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 초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림이 좀 되게 자극적으로 임프레시브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기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 받는 이슈다. 마찬가지 이제 요거는 이게 그 2010년대부터 여기 좀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출발점으로 보는 게 2009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며칠이 동물 실험에 관련된 날일 거예요. 4월 24일 뭐 실험 동물의 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슈와 관련해서 또 주제를 좀 잡아볼 수도 있죠. 내년 이제 4월이 돼야 되긴 하겠네요. 잡으려면.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AI와 관련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뭐 여기저기 뭐 요새 뭐 워낙 많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신약 개발과 AI 신약 개발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것이 단축된다. 당연히 빅데이터와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단축될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신약 하나 나오는데 빠르면 1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처방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기간이 단축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규제 법규나 과정적인 면에서는 줄이기가 어렵지만 이제 이 앞부분에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용 AI가 적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네,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보시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뭐 빅데이터, AI 요 이야기 역시 우리 약학 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주요 주제들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3.1절 날 요 세트 특강을 약하게 관련된 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그게 1년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 그때 주제들 중에서도 어, 괜찮은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책이 제가 했던 걸 조금 하나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다른 책들도 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음, 한번 자료를 찾겠습니다. 어, 음, 음, 요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상을 바꾼 14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간 책은 아니어서 어,
2학년 이상이 쓰시기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약대를 가는 데 있었는데 이제 1학년 수준에서는 네, 충분히 한번 다뤄볼 만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만나는 약들이 어떤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한번 하는지 그런 약간 그 일상적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은 한번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개정판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원래 요 무슨 다뤄보려고 했던 책인데 그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유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어서 혹시 또 요건 요 책은 2학년 이상 보시기 충분히 내용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채팅용으로 뭐 보고서나 발표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주제와 관련 전달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혹시 뭐 채팅창으로 질문들, 입시와 관련된 것이든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이든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들 주실 동안 제가 좀 광고를 드리기 위해서 광고를 드릴 건데요. 우선 일단 저희 그 제가 여름 프로그램들의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변동이나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3학년 면접과 2학년 그 문구술반 그룹 수업이고요. 요건 일단 인문사회 계열 얘기입니다.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 아마 오늘은 많이 오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3학년 면접, 2학년 뭐 논술 준비 필요한 학생들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요 얘기. 지금 뭐 기말고사는 다 끝났을 것 같고 이제 어제 오늘 방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우리 고3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고3들은 제가 배치 컨설팅이랑 생존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번 연락 주시고요. 지금 고1이나 고2가 제일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해요.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 하는데 이 문의가 많은 게 이제 이 둘 뭐가 다르냐? 설계 컨설팅에는 진단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긴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상체나 세특 쪽에 활용하세요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1대1 컨설팅 오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제너럴 이거는 뭐 다음 학기 뭐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구체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이게 그거를 일단 떤 과제에 무슨 아이템을 할지 그리고 무슨 소스를 볼지까지 정하는 게 설계 컨설팅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시기부터 2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뭐, 시작한 초반까지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7월 중순부터 한 9월 초까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요거는 이제 고2, 고1 뭐 좀 찾아주시고, 이제 고 설계에 앞서서는 진단을 실시를 해서, 뭐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 A로 그대로 가도 될지, 고1 같은 경우는 플랜 A를 뭘로 잡아야 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잡고 가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잠시만요. 이제 일단 연락처를 조금 남겨볼게요. 네,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들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일단 어느 고등학교 갈지를 혹시 못 정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타가 있네요. 로드맵인데 어쨌든 고교 선택 컨설팅 60분 진행을 하고 어느 학교인지 정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그 학교 자소서가 필요하다면 자소서를 2번 정도 같이 작성하고 면접도 2번 정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1대1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어쨌든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그룹 수업은 이제 토요일은 이제 대치 위더스란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에이프로였는데 좀 일요일 수업이랑 이제 제가 주로 1대1 컨설팅 하는 곳인데 에이프로 아카데미에 좀 지금까지 신세를 져왔었는데 조금 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금 그 같은 블록이긴 한데 조금 더 그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조금 옮겼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면 이런 곳으로 저희가 좀 장소를 이동을 했고요. 그냥 이동을 했고 이제 컨설팅하는 곳, 그다음에 뭐 이제 강의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지금까지 교류가 있었던 몇몇 선생님들이랑 조금 레디스카이 랩이라고 조금 장소를 만들어서 옮겼고 뭐 이제 한 지역 쪽입니다. 한 지역 쪽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요곳에서 여기서 좀 만나 뵈려고 하고 이게 먼저 있던 곳이 일단 라원 교육이라 아직까지 간판은 라원 교육으로 붙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지스카이 레벨로 바꾸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요일 수업, 하고 그룹 수업, 그다음에 저랑 1대1 컨설팅 등은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이쪽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조금 인연이 닿은 뭐 국영수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어 이제 독립을 한 곳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교과 강좌나 이제 이런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네, 이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무실이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고요. 네, 일단 주신 질문들을 조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잠시만요. 일단 기사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채팅창 주시고 저는 볼게요. 화면 공유와 화면 공유 지금 제가 됐고요. 오가노이드 관련 추천책은 뭐 사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어느 하나 좀 딱 찍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또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그 사실은 네 포털에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이제 이쪽하고 그다음에 인공장기 이제 장기 이식 쪽 두 군데서 워낙 주목을 받고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그때 그 의학계열 특강 할 때 오가노이드를 한번 그쪽에 다룬 적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히 어떤 책 하나를 제가 그때 활용해서 수업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주세요. 꼭 오늘 주제와 관련 없어도 어쨌든 입시 전망과 관련된 거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특별히 뭔가 책을 딱 집어서 정리한 적은 없어서 요거는 뭐 어떤 책이 좋다고 제가 특별히 드릴 책은 없습니다. 워낙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자료 공유요? 네, 이건 뭐 어차피 제가 무슨 독창적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늘 보신 자료들은 지금 줌 채팅창으로 공유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포털에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요. 한 학기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연간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일단 6개월 단위로 하고 월 1회 60분 미팅 기준 했을 때 15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냥 그 컨설팅은 제가 좀 시간대로 저희가 교육청이 정한 대로 받는 거여서요. 120분짜리는 60, 그다음에 뭐 90분짜리 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네, 자료 다 다운 받으셨죠? 사용 궁금증도 없으실까요?
학기 수강시 주제와 참고 자료 모두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한 학기 하는 그 연관 관리죠. 어쨌든 그 패키지로 하는 거는 월 1회 미팅인데 그거는 뭐 학생이 원하는 데 따라 운영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를 잘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미팅하러 올 때 본인이 그날 해결해야 될 미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생명 보고서를 써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수학 투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겠냐 저게 좋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퀘스천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이제 학생이 준비를 해온 그 퀘스천이 적극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 극단에 있으면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보내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이 이제 뭔가 능동적이 아닐 경우에 저도 그냥 정해진 매뉴얼대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보통 뭐 2학기로 치면은 9월 달이면 그럼 뭐 8월에 오면 그럼 이번 학기 뭐 수행은 뭘 할까? 학원은 어떻게 다닐 거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9월에 오면 중간고사 같이 시간표 공부 스케줄 짤 거고 10월에 오면 11월이 이제 수행의 달이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할 거고 또 뭐 11월 오면 기말고사 정할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경우인데 학생이 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그 정기적인 미팅을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보셨던 뭐냐 한 번 만나서 다 정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더 어,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한 달 매달 꼬박꼬박 만나는 것도 이제 학생도 좀 복잡하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이제 이건 120분 동안 오게 되면은 이제 다음 2학기겠죠? 1학기 끝났으니까 2학기 때 우리가 무슨 과목에서 뭘 할지 그리고 그 소스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뉴스를 봐야 돼. 지금처럼 신문기사 제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입법조사처 자료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보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정도까지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뭐 다 뭐 예를 다음 학기 과목이 다 우리한테 재량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 5개에서 6개 정도 아이템을 정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학생들의 입시 시즌이 대입 시즌이 시작돼서 주 2회 하던 설명회 일단 주 1회 평일에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 진로 콘서트로 아마 이제 그 요새 문과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문과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랑 같이 좀 서울대 경영대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